정작 그 꽃은, 무궁화란 꽃은 서민들이 좋아하는 꽃이니 서민들이 무슨 그 당시 글을 많이 알고 시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결국 기존의 문헌에서 소외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의가 무궁화처럼 삼천리 방금국에 피기를 원하는 방송 저스티스 채널의 미스터 정의입니다. 오늘은 바로 무궁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궁화는 어떤 꽃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국화입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면서 살아왔고 또한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시대를 이겨낸 우리나라의 소중한 꽃입니다. 이러한 애국가에 실려있는 무궁화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교수가 여러가지 비판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과 지적의 수준이 아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꽃이 아니라 일본의 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 말에 호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 교수가 우리나라 꽃으로 무궁화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일본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꽃이다. 그 이유는 무궁화의 모양 자체가 우길기가 담기기 때문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좋아했었다. 둘째, 무궁화는 우리나라 무언원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많은 실망을 느끼고 절망을 느꼈다. 세 번째, 삼천리도 아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전체 피는 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피는 꽃이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무궁화를 우리나라 꽃으로 적합하지 않다. 무궁화꽃은 심지어는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사람이 좋아하니까 일본의 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매우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가, 이 강 교수란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서 일단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본 지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사이트인 나무위키에서 처음 무궁화에 대한 소개를 봤는데 바로 무궁화의 무엇보다 특이한 특징은 서민적인 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국화는 많았지만 그 대다수의 꽃은 그 나라를 이끌던 유력 가문의 상징을 그대로 국화로 이어받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우는 서민들이 좋아하는 꽃을 국화로 인정한 것이고 그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강 교수가 우리나라 꽃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 첫 번째 이유가 왜 우리나라 꽃이라면 문헌에 등장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은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귀족들이 좋아하지 않는 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작 그 꽃이 문헌에 남으려면 글을 알고 문학을 알고 시를 질 수 있는 귀족이나 좀 고급 고위층들이 무궁화를 좋아해야 되는데 정작 그 꽃은 무궁화란 꽃은 서민들이 좋아하는 꽃이니 서민들이 무슨 그 당시 글을 많이 알고 시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결국 기존의 문헌에서 소외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헌에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 오히려 중국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사방천지에는 무궁화가 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렀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실제 많이 무궁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무궁화를 서민들은 좋아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대다수의 나라의 국화나 심지어 일본에서조차도 꽃을 좋아할 때는 대부분이 관상용입니다. 무궁화의 특징은 병충해에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무궁화가 그 병충해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동안 뒤에 있는 작물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서민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꽃인데 말이죠. 바로 무궁화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함께한 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독립군가와 독립시가에 무궁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무려 37편에 해당하고 전체 비율만 따져도 무려 10%에 해당하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독립운동의 주체가 당시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궁화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랑을 받은 것이며 이것은 일본에조차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사람들 중에 무궁화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고 했는데 그들이 무궁화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무국해입니다. 무국해. 그냥 들어봐도 무궁화는 재미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무궁화는
한국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본으로 나라시대 때 바로 전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무궁화는 중국에서는 무궁화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목군화라고 부릅니다. 뭐 혹자는 목군화가 무궁화로 바뀌었다는 뭐 주장도 하지만 그냥 듣기에도 목군화와 무국해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꽃 말의 유래 자체가 무궁화에서 유래된 것이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군화라고 안 부르고 무궁화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간단하죠. 그만큼 무궁화를 아끼고 이름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궁화에 대한 사랑은 구한말 대한제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문관 대례복에 바로 무궁화를 새겨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런 무궁화 문양이 들어간 문관 대례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꽃이고 국민의 꽃이고 서민의 꽃이지만 바로 우리나라 왕실의 꽃, 우리나라 국가의 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궁화에 대한 강 교수의 주장은 경솔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실 제가 이 무궁화에 대해서 자료를 찾으면서 정말 붕괴했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근거가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하루가 아니라 찾기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다 찾아낸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다면 한 3년은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3년을 공부하면서 제가 3시간 동안 인터넷에 찾은 것만도 못한 그런 자료를, 이 강 교수의 이런 주장은 근본적인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강 교수는 과거 꽤 괜찮은 발견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한 번의 성공이 이 강 교수를 공룡식으로 이끈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